자, 다음으로 2021년 9월 현대소설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전체적으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판단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요 보기 문제를 통해서 전체 힌트를 좀 살펴보면, 자,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자,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그 반대에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그래서요, 사전적 정의 그리고 반대, 그래서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빈곤, 그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 우리가 찾지 못해 풍요가 숨어 있다. 세상의 일들이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같이 있으며 삶이란 이런 거랍니다. 그렇게 모순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삶의 본질, 자, 이게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얘기된 것은 삶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상황, 하나의 대승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욱 바빠지고 나날이 생기를 더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 불행의 이면에 불행, 그 다음에 행복이 있다. 지금 여기가 모순된 상황이니까 뒤에 설명은 지금 보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더욱 바빠졌는데 앞에 이게 삶과 불행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좀 판단해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다. 자,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련은 사전적 의미와 반대로 충실했던 일련은 반대까지도 탐구에 모순된 생에 대한, 그러니까 충실하게 살았다. 역시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물질적 행복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무덤 속 같은 평온을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던 이모의 삶. 자, 지금 그 이모의 삶을 무덤 속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본문을 전체 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탕은 이렇게 하되 지금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이쪽으로 오는, 생각보다는 보기만 갖고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특히 44번이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거 보면서 44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독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 두 번째로 풀어볼 거고요. 서술상 특징은 마지막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김장우는 새로운 인물 나왔네요. 형이 경영하던 여행사가 산산적으로 부서지는 것을 두 손으로 늘어뜨리고 지켜봐하는 고통이 있었다. 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대요. 형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그 다음에 동생과 나란히 집 짓고 살 수 있게 마련했던 시골의 땅, 그 다음에 자동차, 이것까지 다 없어졌고요. 통장까지 모두 형에게 내밀었다. 형은 통장을 받고 나머지 적금 통장은 동생에게 돌려줬다. 야, 이놈아,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 씨앗 값은 남겨야지. 말하면서 동생의 등을 툭툭 쳤다든가. 나도 만만치 않았다. 즉 김장우가 지금 그 형과 김장우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여기는, 자,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김장우처럼 나도 유사하다. 마찬가지야. 예, 가능하네요. 니은이 어디쯤 있나요? 여기 어디요? 한참 있네요. 여기 있네요. 니은이 한참 여기 있어서
좀 빨리 읽어가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나에겐 진모가 있었다. 진모는 자 지금 김장우 하고 형의 관계처럼 나하고 그 진모의 관계가 같은 상황이래요. 형은 지금 보니까 망했네요. 사업이 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온갖 정보들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모는 지금 보니까 재판 중이고요. 그 상황에 재판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머니는 검찰 중에 흘러나온 온갖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느라 바빴다. 자, 어머니는 바쁘대요. 지금 요 사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자, 가게를 접었다가 어머니는 보호자들만 골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친 어떤 사건 브로커에 걸려 한 차례 생돈을 날린 후로 자, 요런 생돈을 날린 요런 일이 있었네요. 기가 좀 꺾였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침마다 건전지 가르키는 기계처럼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니는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어머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과를 벌이셨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했다. 돈을 뜯긴 후 어머니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형법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들고 왔다. 법을 알아야 법과 싸울 수 있다. 문제는 그 전문 서적 어머니가 읽어낼 수 있냐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나는 시내 대형 서점을 뒤져서 전직 검사나 현직 사들의 법에 관해 쉽게 풀어 쓴 책을 2권 샀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일본어 회화책을 읽었고 지금은 형법책을 읽는 어머니. 이미 말했듯 그래서 지금 그 형법책, 어머니가 형법책을 읽는 것은 지금 진모의 요 뭐랑 관련됩니까? 재판하고 관련해서 그것에 그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 곤경에서 그 벗어날 방법, 독서, 난해하고 어려웠던 독서였다. 정확히치는 않지만 그 책 아마 정신분열증의 이해와 치료 알았을 것이다. 어찌나 두꺼운지. 좋았던 그 의학책은 아버지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그 진모를 위해서는 요 책을 읽었고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는 또 무슨 의학책을 읽었대요. 의학책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는 돋보기가 한층 그럴싸하게 자, 지금까지 1년의 요게 독서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독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미래에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 위한 수단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독서는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는 결코 이모가 읽어왔던 그 많은 소설책이나 시집을 선택해 책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란 것만은 분명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소설책이나 이런 건 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요, 그 중간 부분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의 독서 그랬더니 지금 읽은 부분에 나타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진모와 관련해서는 형법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관련해서 의학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다고요? 현실과 싸우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다. 자, 적절한 거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바로 찾아봤습니다. 해서 지금 45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슬픈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해서 지금 그 여기 수입에서 점원까지 아버지가 아파 누웠고 그래서 그것을 병관하느라고 지금 점원까지 뒀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생기를 더하겠다. 즉 지금 저 동생인지는 재판 중이고 그 아버지는 지금 치매 걸려서 쓰러져 있고 한 상황에서 더욱 바빠지고 생기를 더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불행 중에 행복이 있다. 자, 요거 지금 맞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보면서 같이 되는 것들은 그냥 같이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면 아버지는 오래전에 인생을 던져버리고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짜 인생은 자기 혼자 다 즐기고 덤으로
얹혀진 인생의 시기에 비로소 가족에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 그 자체, 생의 이면을 보아버린 자의, 생의 숨겨진 것을 보아버린 자의 그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단숨에 압축해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음식의 탐욕, 그것뿐이었다. 아버지의 내폰 오직 먹는 거에만 싱싱하게 반응했다.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었다. 자, 납작하게 붙었다. 자, 슬픈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한테 이야기해주던, 즉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던 아버지는 사라졌대요. 자, 손도 병과 늙음으로 아버지의 뼈만 남은 야의 손께 두께는 고사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즉 치매가 걸린 겁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함께했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애틋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니은 보면 비밀, 나에게 나누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슬픈 이야기,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 이랬었는데 그런 아버지는 없어. 그럼 애틋함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자, 디귿 보면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영원히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장훈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 만큼은 다 살다고 난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4월 결혼식에 내 손을 잡아줄 남자는, 결혼을 하는데요. 누구랑요? 나영규가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호의 노래가 되었다. 자, 즉 김장호하고, 자, 지금 나라는 인물은 김장호랑 서로 사귀었는데 지금 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나영규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했답니다. 자, 그럼 김장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 집안이 망해서 가난하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 나영규는 가난하지 않다, 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나와 헤어진 다음 날은 죽음뿐이라 생각한 이모와는 달랐다. 나는 잘 견뎠다.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소극적 태도요. 내가 지금 헤어진 다음에 나는 그걸 잘 견뎠는데 김장호는 잘 견뎠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다 아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좀 더 보면은요, 그 뒤에 보면 그 이모가, 자 여기요, 그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 할 수 있다면 불행과 행복은 누려야 하는 것처럼 이모는 죽음으로 내가 가르쳐줬다. 자, 이모는 죽었대요. 왜요? 이모의 가르침대로 나는 김장호와 손을 잡아야 옳은 것이었다. 지금 무슨 소리죠? 자, 이모는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 자, 누군가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행하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모의 죽음은 나를 뭘 알려줬다? 김장우 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장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이었거든요. 근데 모순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여기엔 뭐가 있다? 사랑이나 어떤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불행할지 모르는데 그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행복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는 불행하다라는 건 정신적인 불행, 즉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대신에 뭐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는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그랬고요. 나는 김장호 대신에 누구요? 나영규라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장호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하고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에 대해 사랑하는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요런 걸 좀 생각하고 요 맥락을 좀 생각해야만 요 문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쯤에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자, 요거를 지금 수정돼야 된다는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은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맥락을 좀 보면, 자, 보겠습니다. 싶었던 것은 본질의 모순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거는 좀 찾아내기가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맥락으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물음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충실했던 1년이란, 자, 여기 충실했던 1년,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었다.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실천, 다 살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해서 결정했어. 결혼식을 하겠다. 누구? 나영규랑 결정했다는 것. 즉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 예,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다 고려해서 나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 또 불행한 점은 어떤 걸까? 이런 걸 따져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없었던 것.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럼 내게 없었던 건 뭐죠? 내게 없었던 것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김정은에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러면 자, 이전에도 없었고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 저 뭡니까? 경제적 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한 거래요. 그것을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질적 행복 요것을 지금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물질, 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 불행은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이거하고 이걸 봤을 때 나는 이쪽을 더 선택할 거야. 이런 맥락으로 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 김장우하고 요 관계를 갖다가 이해해야만 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쉬웠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술장 특징했는데 계절적 배경 안 나오지요. 그 다음에 독백적 진술. 지금 보면 나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자기의 심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요거는 약간 정신병자 같은 것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써나가는 걸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요거는 그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A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었던 얘기하다가 갑자기 1년 전 얘기했다가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요. 보통 이상이라는 작품이 쓴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에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과 추측으로 인물에 대한 반감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답이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난도가 좀 있는 지문이라서 그렇게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